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해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JYP 엔터를 37,000원에 20% 가지고 있는데, 네, JYP 엔터요. 그게 네. 43,000원에서 37,000원까지 빠지길래, 네. 저점이다 생각하고 샀더만 더 빠지고 있네요, 지금. 그래서 문의를 좀 드리려고요. 네네. 37,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이 정도면 많이 빠졌다 싶어서 매수를 하신 거죠? 네네. 네. 근데 이제 더 41,000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그러면 네.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여쭤봐 드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JYP 엔터를 37,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20%이신데 종목이 계속 하락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먼저 JYP 엔터를 매수하신 게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흔들리고 나서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매수하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아마 JYP 엔터테인먼트를 매수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빅히트 상장도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그 기대가? 그거는 네. 생각이 그래 크게 그래요? 안 했고, 시진핑 그 방안이 단할링이 풀리면은, 네. 그거 때문에 들어갔는데. 뭐 한한령 해제 이런 기대감. 예. 그죠? 예.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네. JYP 엔터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의 흐름이 사실 네. 좀 비슷하거든요. 사람들의 생각도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맞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JYP 엔터도 지금 많이 올라갈 때는 좀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종목이 네. 올라갈 때 따라붙긴 좀 힘들었고 그러다가 네. 이제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여기서 이제 눌렸을 때 이제 지금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JYP 엔터 주가가 올라간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진핑 방안에 대한 어떤 이슈, 뭐 한한령 해제에 대한 이슈는 지금 올라올 때 주가에 반영된 건 아니에요. 네, 주가가 올라올 때 반영이 됐던 건 결국 이제 빅히트 상장과 관련해서 엔터주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죠? 네, 맞아요. 예. 그럼 지금 빅히트 엔터가 지금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엔터주들도 사실 빅히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지만 빅히트가 막상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못 올라가고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차익 물량들, 실망감이 차익 물량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런 것도 생각도 네. 빅히트가 원래 네. 몇 조가 넘으니까 네. 시총이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엔더 3사가 뭐 다 합쳐봤자 얼마 안 되니까 네. 격차를 안 줄이겠나 이래서 네. 생각도 있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건 빅히트가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장되기 전에 이 기업을 이제 최근에 상장이 될 때의 그 가격이 있잖아요. 네. 상장됐을 때 가격. 그 가격 자체가 사실 좀 거품이 있다는 논란이 있어요. 네, 13만 5천. 그렇죠. 네, 원래 이제 평가를 해보면 이제 뭐 보통 이제 상장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 이제 EPS 기준으로 이제 PER 기준으로 평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았어요. 다른 가치로 평가를 적용해서 원래보다 좀 시총을 더 크게 부풀렸다는 논란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런 논란들도 있고 빅히트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그동안 올라왔던 엔터주들도 거품은 어쨌든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연들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업황도 지금 사실 엔터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단순 기대감일 뿐이고요. 아직은. 지금 JYP 엔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기업은 사실 매수 시점이 잘못됐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네. 지금 그걸 인정하고 가는 게 중요한 거고요. 지금 비중이 몇 %이시죠? 20% 정도. 20% 정도요. 제가 볼 때는 JYP 엔터는 3만 원 아래까지 한번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은 나중에 다시 주가는 올라올 거예요. 그거에 대한 확신은 어느 정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분명히 다시 올라올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기업은요, 27,000원 내지 25,000원 정도 사이까지 내려오면 그때는 10% 정도만 더 추가 매수하면 평균 단가가 많이 내려갈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렇게 해서 10% 정도만 추가 매수해서 나중에 목표 주가 4만 원까지 끌고 가시면 아마 괜찮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더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이분 더 겁먹지 마시고 추가 매수 시점 오면 그때만 잘 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엔터주들 빅히트 상장 기대감으로 함께 올라갔던 측면이 있는데 빅히트 굉장히 좀 많이 부진하죠. JYP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이하까지 하락할 수 있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25,000에서 27,000원대에서 10% 정도 추가 매수하셔서 목표가 4만 원으로 잡으시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성기업. 한성기업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5,000원에 20%. 네, 15,000원에 비중 20%요.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많이 내려와가지고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어떻게 될지 궁금해가지고요. 네, 오늘 현재가가 한 11,000원 정도인데 다시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한성기업은 15,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다시 15,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 기업을 지금 1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는 건 사실 매수를 할 때도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어요. 한성기업을 매수하게 된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매수하시게 된 거예요? 시청자분? 그 누가 뭐 바이든 관련주다 해가지고 그래 추천이 들어와가지고 지인이 그래가지고 매수했습니다. 바이든 관련주라고 지금 뉴스들이 나왔던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 6월달, 7월달쯤이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어떤 관련주냐면 지금 한성기업의 임준호 대표이사가 미국 시라큐스대 경제학부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 후보하고 인맥주로 엮여서 지금 주가가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두 분이 과연 알까요? 서로? 네. 서로 과연 알까요? 네. 저는 지금 이게 뭐냐면 뜬 소문을 잡는 테마예요, 결국은. 예. 뜬구름을 잡는 테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본다면 한성기업은 지금 수산식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최근에 보면은 다 제가 볼 때는 아마 10월달에 잠깐 움직였던 건 아마 이제 일본에서 그 원전 그 냉각수 있죠? 예. 냉각수를 방류한다는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수산식품과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시세를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10월달에 잠깐 움직였던 거지. 이 기업이 다시 또 상승으로 올라가기에는 사실은 좀 힘이 붙여요. 좀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고 봐요, 저는. 네. 장기적으로도 중기나 장기적으로도 좀 불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가장 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 아마 한성기업을 보면 매수했을 때 중장기로 생각을 안 하셨을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결국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단기에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어서 접근했다가 좀 빠져서 손실이 나버리면 중장기로 가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OCI라는 회사 기업 아시죠? 예. 이 기업을 보면요. 과거 2018년도에 16만 원 정도에 사서 지금 아직도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리고 그 위에서 뭐 예를 들어서 60만 원대에 매수하신 분도 있어요. 예. 근데 처음에 매수해서 그냥 계속 중장기로 보자라고 끌고 오다가 지금 결국 이렇게 손실이 커진 거예요. 이게 지금 결국은 이제 한성기업이 나중에 다시 어떻게 올라오겠습니까? 또 만약에 대선을 했는데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이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한성기업은 지금 좀 이제 바로 정리하실 필요는 없지만 예. 손절 가격 잡아놓고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전략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이 기업 손절가 말씀드릴게요. 손절가는요, 1,650원이에요. 예. 1,650원 손절가 잡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예.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매수가 적정선에서 빠져나오시는 게 좋아요. 제가 볼 때 13,000원 정도거든요. 13,000까지는 올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리지만 않으면 1,650원까지 밀리지만 않으면 13,000원까지는 회복 여지는 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앞에서 이제 그 바이든 후보에 대한 이슈도 있었지만 추가적으로 일본 쪽에 대한 이슈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만약 그 이슈가 부각이 되면 한 번쯤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 대신 손절가는 꼭 지키셔야 됩니다. 밀리지 예. 않으면이에요. 가정은 예. 올라오면 13,000원에 정리만 잘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종목 지금 바로 손절하실 필요는 없는데 손절가 1,650원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오면 13,000원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K 이노베이션 5%, 네,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15만 6천 원. 네, 15만 6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5%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너무 하락하니까는 답답하기도 하고, 네.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 건가 자문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손실 중이셔서 많이 답답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좀 네. 손실 만회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거죠?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님 SK이노베이션은 15만 6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최근 뭐 소송 리스크 얘기도 있고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SK이노베이션이 지금 보면 7월 달부터 한번 주가가 올라왔잖아요. 아마 그걸 보고서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그죠? 근데 SK이노베이션이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배터리 사업. 배터리 정유 사업이요. 사업. 정유 네, 사업.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보면은 정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게 바로 SK이노베이션이에요. 그쵸? 네. 동종 업체에서 본 다음에 SO이라는 회사가 있죠? 이 기업 네. 지금 주가가 올라왔나요? 안 올라왔죠? 그쵸? 예. 근데 지금 뭔가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뭐냐면, 지금 SK이노베이션이라고 이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네네. 첫 번째로 대답한 게 어떤 사업을 얘기하셨죠? 배터리만. 그쵸? 예. 배터리 사업을 얘기하셨어요. 네네. SK이노베이션이 지금 배터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배터리 사업 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매출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 기업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배터리 사업 쪽을 보고서 매수하셨다면 배터리 사업 쪽에서 사실 이 기업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예. 지금 SK이노베이션의 지금 사업 보고서거든요. 사업 네. 보고서를 딱 보면 이 배터리 사업이 딱 보여요. 네. 그렇죠. 배터리 사업을 보면 2019년도 기준으로 배터리 사업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인가요? 이렇게 표시해 드릴게요. 눈에 보이세요? 1%. 혹시? 1%. 예. 그죠? 이 기업은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가요? 그냥 배터리 쪽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은 아니죠. 그렇죠. 예. SK이노베이션은 지금 1%밖에 되지 않는 배터리 사업 때문에 사실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럼 이게 네. 말이 되는 이게 이해가 가능한 상승인가요? 예. 아니죠. 그렇죠. 예. 그걸 보고 들어가셨다면 잘못 들어가신 거예요. 이 기업은. 예. 결국은 정유 쪽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배터리는 네. 거의 미약해요. 배터리 사업이 네. 올해 좋다면 실적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좋아야 되죠. 예, 근데 좋아야죠. 근데 이 기업은 배터리 사업은 1%밖에 되지 않아요. 실적 영향을 예. 줍니까? 안 주잖아요. 지금 적자죠, 그렇죠? 이 기업은 결국 유가를 보고 가야 되는 기업이에요. 네. 지금 매수를 애초에 하면 안 되는데 매수를 하신 거고요. 지금 비중이 네, 그래요. 10%인가요? 비중이 지금 몇 프로? 5%요. 예. 그러면 이 기업은 어쨌든 다시 주가는 올라올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 민감 사업이잖아요, 이 기업은. 그죠? 네네. 이게 결국은 이제 이제 정유 쪽 예, 사업을 하고 예. 있는 회사라서, 예. 이 기름, 뭐 기름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 기름은, 땅을 파서 이제 채취를 하잖아요. 그죠? 채취를 하죠. 네. 근데 네. 기름은 재화가 한정적이잖아요. 그쵸?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예. 결국은 지금은 유가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네. 결국은 유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 지금 SK이노베이션은 나중에 11만 원 정도까지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이 아래로 떨어지면 그때 5% 정도 더 담으세요. 네. 추가 매수해서 시간 투자만 좀 하시면 이 기업은 수익에서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추가 매수 가능한 거죠? 가능하죠. 추가 매수 가능한 가격은 11만 원 아래까지 기다려야 돼요. 12만 원. 네, 11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그렇죠. 효과가 좋아요. 그래야. 그래 목표 주가는 17만 원까지 그냥 끌고 가시면 돼요. 추가 매수를 하시고 나서. 예. 네, 그렇게 가져가시면 수익에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대신 예. 시간은 오래 걸릴 거예요. 이 부분 예. 좀 잘 참고하셔서 잘 끌고 가보세요. 지금 올해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모르셨던 내용들 지금 이제 알게 되니까 어때요? 매수 내가 예.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예, 그렇죠. 공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매수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찾아보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이 과대평가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11만 원 이하에서 5% 정도 추가 매수하셔서 목표가 17만 원까지 보고 보유하시는 전략 추천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